나사의 외계행성 탐사 임무 케플러 미션을 수행했던 케플러 망원경은 2018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총 50만 개의 별과 4천여 개에 달하는 외계행성을 탐사했습니다. 그 덕에 인류는 천문학 지식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인류 발전의 기회는 비단 전문가들뿐만이 아닌 시민들에게도 주어졌죠. 플래닛 헌터라고 불리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별이나 행성을 토대로 시민 과학자들이 특이한 패턴이나 징후들을 찾아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때로 아주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지고는 했는데요. 지구에서 1470광년 떨어져 있는 별 KIC 846-2852처럼 말이죠. 그 별은 일반적인 항성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급격하고 광범위한 밝기 하락이었는데요. 최초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이 합세하여 KIC 846-2852의 밝기 변화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고 2015년 별의 불규칙한 밝기 변화를 발견하고 논문을 작성한 루지애나 주립대학의 천체물리학자 타베타 보야잔의 이름을 따 테비의 별이라고 명명되었죠. 이것은 곧 천문학계에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별이라면 1% 정도의 감각을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요. 1%라는 수치 또한 아주 높게 잡은 최대치입니다. 이것은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별의 중심부를 지나며 그 빛을 미약하게 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테비의 별은 그 변화 수치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갑자기 15%의 밝기가 급락하는가 하면 기존의 밝기에서 최대 22%까지 떨어지는 현상도 보였던 것인데요. 이는 이제껏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던 이상현상이었으며 가전 추론을 대입하여도 설명되지 않은 기현상이었죠. 일반적인 행성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즉 외계 문명에 의해 유래된 인공물체가 별 주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다양한 가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별 주위를 도는 해성으로 인해 테비의 별이 광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가설은 곧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테비의 별의 밝기를 최대 22% 떨어뜨리려면 별 주위의 해성이 무려 64만 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뒤이어 등장한 가설은 별 주위로 형성된 거대한 먼지고리였습니다. 별이 생기는 초기 과정에서 먼지고리가 형성되는 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했기에 이것은 곧 주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일단 먼지고리의 물리적인 크기가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이 그러했고, 설령 그렇게 거대한 먼지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기적 특성은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테비의 별의 감광은 완전히 불규칙적이었으며 정해진 특징이나 패턴이 전혀 없었죠. 이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을 제기합니다. 테비의 별을 가리는 물체가 외계 문명이 만든 초대형 구조물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생각외로 천문학계에서 꽤 진중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가설이 등장하기 전에도 다이슨의 구라는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다이슨의 구란, 태양과 같은 항성을 기계로 한 겹 감싼 초거대 구조물을 일컫는 말로 1937년 SF 소설가인 올라프 스테폴든에 의하여 처음 제시된 후 이론 물리학자인 프리먼 다이슨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다듬어 정립한 개념이죠. 인류를 비롯하여 외계 어딘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명들은 사실상 필연적인 멸망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행성의 자원은 점차 빠르게 소진되고 결국 모든 자원을 사용한다면 그 행성은 얼마나 발전을 하고 어떠한 문명을 이룩하였는지를 떠나 서서히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이슨의 굴을 만들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태양을 덮을 수 있는 거대한 구 형태의 장치를 만들어 태양 에너지를 지구로 직접 전송한다면 인류는 적어도 태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존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태양은 초당 핵폭탄 1조 개가 터지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에너지의 1%라도 끌어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는 자원 고갈로 인한 멸망 위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발판 삼아 우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류는 다이슨의 굴을 현실화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력도 한참 부족하지만 지구 주변의 수성과 금성, 화성을 모조리 갈아 넣는다고 해도 태양의 모든 면적을 덮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자원과 작업량, 우주를 오갈 수 있는 비행 능력, 그것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에너지 설비 등 SF 영화와도 같은 일들이 현실화되어야 하죠. 이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문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숙명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 역시 만약 저 먼 외계 은하 어딘가 고향 행성을 벗어나 우주로 진출하기로 결심한 문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높은 차원의 기술력을 보유한 외계 문명들이 실제로 다이슨의 구 같은 개념을 현실화하였고 그것을 별에 씌우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태비의 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비의 별 외부에 씌워진 다이슨의 구가 필요시 별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감각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구의 형태가 아닌 링 형태일 수도 여러 개의 기체들을 띄어 배치한 스웜 형태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태비의 별에 대한 다이슨 구 가설은 학계에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계 문명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탐색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형태의 감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인데요. 그러던 중 외계 문명 쪽으로의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놀라운 논문 하나가 발표됩니다. 그것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의 연구팀이 주도한 것으로 태비의 별에서 오는 레이저 신호를 관측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연구팀은 태비의 별의 감광이 외계 문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릭 천문대의 관측 장비를 사용해 해당 별에서부터 발송되는 레이저 신호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177개의 고분해능 분광 자료를 분석하자 그 중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신호가 포착된 것이죠. 인류가 최초로 외계 신호를 받아낸 것일 수도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두 번째 세부 분석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생명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된 신호의 대부분이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우주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외계 존재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최초의 접촉은 다시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이죠. 태비의 별에 대한 연구는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별의 불규칙한 특징을 처음 발견하고 보고했던 타베타 보야잔 박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연구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하와이에 위치한 캑 천문대에서 태비의 별을 관측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별빛이 감광되는 부분을 조사하자 붉은 빛이 푸른 빛보다 덜 어두워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별을 감싸고 있는 무언가가 불투명한 고체 형태의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연구에 같이 참여하였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제임스 라이트는 이것이 거대한 규모의 우주 먼지로 보이지만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죠. 연구팀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태비의 별이 사실 쌍성으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동반성의 중력이 태비의 별 주위를 도는 우주 파편들의 궤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주류 가설로 자리 잡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 높은 의견일 뿐 정확히 밝혀진 사항은 없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태비의 별의 불규칙한 특징은 해당 현상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다며 외계 문명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재조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그도 그럴 것이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 곳곳에 불규칙 항성들은 무려 20개가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이 모든 별들이 그저 우주먼지나 행성 파편으로 인해 그러한 특징을 보인 것이라 설명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HD 139를 예로 들 수 있죠. 2018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수명을 다한 뒤 천문학자들은 케플러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우주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별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HD 139라고 이름 붙은 태양보다 약간 더 큰 이 별은 지구에서 약 350광년 떨어진 1000층짜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죠.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천문학자 앤드류 벤더버그는 HD 139가 보이는 특이한 패턴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별은 87일 동안 무려 28회의 밝기 변화를 보였는데요. 이것 또한 기존에 알려진 태비의 별처럼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감광 현상이었던 것이죠. 벤더버그는 이것이 기계의 결함이 아닐까 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 과정을 거쳤지만 케플러가 수십 차례 포착한 데이터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었습니다. 벤더버그와 그의 연구팀은 곧장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행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이었는데요. 하지만 항성에서 이 정도의 불규칙 패턴이 관찰되려면 거느리고 있는 행성이 최대 30개에 가까워야 했으며 행성들의 크기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이었죠. 그 이후 등장한 주위에 거대한 행성이 발생시키는 중력 가설,
행성의 붕괴로 인한 먼지 구름 가설들 역시 HD 139139의 현상을 명확히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과학적 입증에 실패한 벤더버그는 결국 일전의 그 가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외계 문명에 의해 구축된 거대한 인공 구조물 다이슨의 구였죠. 태비의 별을 발견했던 타베타 보야잔 박사는 HD 139139에 대하여 이것은 인간이 진정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외에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이는 별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리온 자리 방향에 위치한 PDS-110은 30%의 광도 감소를 보였고, 전갈 자리에서 관측된 EPIC-2043-760-71은 무려 80%의 밝기 감소 및 설명할 수 없는 빛 변동성, 외뿔소 자리에 위치한 KH-15D는 최대 96% 감광이라는 극단적인 밝기 감소로 별빛이 거의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여 윙크하는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밖에도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현재 과학으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별들은 수십여 개가 더 존재합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구로부터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먼 훗날 인류의 천문 관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수만 광년 떨어진 별들도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 미스터리는 인류에게 기존에 없던 물음을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외계 문명은 어떻게 다이슨의 굴을 만들어 자신들의 별에 씌웠으며 우리는 어떻게 태양에게 그것을 씌워 주어야 할까라는 물음을 말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